친구가 됐든 뭐 소개팅이 됐든 이제 주고받잖아요. 톡 한 번 보내고 근데 답이 없으면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톡을 그냥 지웠습니다. 네.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 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침묵이 있거나 약간만 어색해지면 네. 오버를 해. 오버를 해. 약간 뻘짓을 해. 지금 아우 맵다 매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침묵을 못 견뎌.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책 서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일가견 있으니까 막 책 사가지고 막 대화를 재밌게 하는 101가지 방법 막 이런 거 해서 줄 긋고 막 그런 적도 있으시죠? 유머 막 외우고 그런 거 없으세요? 실제 유튜버한테 강의도 들었었으니까. 아 그래? 다 봐. 그 어색한 유머 희수 씨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대화가 끊기면 그냥 지그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 그거 자체가 존중인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성급해지고 네. 오버하고 뻘짓하고. 또 뻘짓하고 호흡이 가빠.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데 너무 조급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했는가를 파악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대화가 되게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은 대화를 할 때 네. 사일런스를 못 견디는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침묵을 못 견뎌. 썸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물음표. 물음표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게 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럼 고백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고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고백 해보긴 했는데 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고백? 그런 느낌이 됐던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친구가 됐든 뭐 소개팅이 됐든 이제 주고받잖아요. 톡 한 번 보내고 근데 답이 없으면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톡을 그냥 지웠습니다. 네.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 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즉문즉답이 오는 게 저는 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안에서 그냥 계속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끌려고 톡들을 그냥 다 지워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자분께서 본인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정도까지 오는 것?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상대를 이것도 조금 표준어는 아니지만 네 쫀단 말이에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네. 그럼 이제 상대는 압박을 느끼죠.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무할 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일의 노예라고 보통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변리사분들이. 날짜. 예, 날짜. 저한테는 그 기일이 그가 4박 5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급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돼야지만 밖에서도 좀 편안한 관계를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결혼까지 이미 했다, 아들 낳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댓글로. 예,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분들의 댓글은 막 그렇게 악플 이런 정도까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악플 이런 정도까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게요? 아주 지금 또 뭐가 희수 씨가 지나갔나 봐. 미묘하게 약간 옆길로 새요. 약간 본인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알아듣는 면이 있어요. 지금 나하고의 대화에서도. 예,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뭐였냐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좀 알아차리는데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 머리 좋은 분이 이걸 딱 듣고 그 저한테 그렇게 악플이 되진 않았어요. 이런 면이네. 희수 씨가 이 면 때문에 이게 사실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건강한 자기 공개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 만남이 의미 있게 지속이 될지 이어갈지 아닐지가 결정이 돼요. 건강한 자기 공개는 뭐냐면요. 마음에 좀 들 때는 약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충분히 서로의 어떤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많이 해.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부담을 느끼면 이렇게 확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아주 건강하게 과하지 않게 또는 부족하지 않게 자기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우리 희수 씨는 네. 잘해보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뭐든지. 네, 그거 맞습니다.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또 그것이 양날의 칼이죠. 어떤 면이냐면 잘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성급해지고 그래서 우리 희수 씨는 네. 말을 줄이세요. 말을 줄이세요. 확실한 조언이네요. 말을 줄이세요. 더 말을 잘해보려고 말을 많이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자충수가 생기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담은 이야기를 말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횟수로 한 12년 정도 돼가간다. 예. 아유, 마법사가 되셨네. 언제야 12년. 가족들 단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까이에서 문세윤 씨도 있겠고요. 전진 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문세윤 씨 너무 달라네.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를 바꾸고 서로를 바꿔주면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와,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거의 샷다를 거의 내린 상태예요. 이 연애 상점문. 저도 나름대로 치료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일단 그렇게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나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만남을 더 가져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서로 면접.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내 아는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절대 해달라는 얘기 안 하게 되고 20대 때,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앞뒤 안 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네요. 나이가 되면서.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쉽게 못 이미 만나는구나.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계속 무조건 그냥 만나봐라. 사석에 계속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이러는 거 봐서는 만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약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민상 씨, 네. 우리 민상 씨가 철벽을 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민상 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민상 씨 마음 안에.
어쨌든 만남이 시작이 되면 나는 까일 거다. 아, 결국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상처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까일 바에야 그냥 시작을 안 해. 내지는 내가 먼저 철벽을 쳐.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철벽하면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철벽도 공격이라는 게 너무 그렇죠. 놀라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방어를 해버리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인데 아주 수동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쭉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민사 씨가 계속 얘기한 게 만났다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그렇죠. 신뢰냐. 그럼요. 이것 때문에 아예 나는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철벽이잖아요. 너 소개시켜주잖아. 얼마나 고르고 고른 사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는 둘째치고 안 됐다? 그러면 형도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민상 씨한테는 어떤 것들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머릿속에 예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했다가 거기서부터 잘 되는 게 혹시 마음이 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상 씨 마음 안에.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우리 민상 씨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 뭐 그럴 리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성이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듣거나 느낀 바는 중간이 있다 그러면은 중하 정도, 뭐 외모, 뭐 기타 등등 뭐 다 따졌을 때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서 좀 체중이 많이 줄였다던가 또는 뭐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던가 사실 딱히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뚱뚱하다는 게 사실 장점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점수를 짜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분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의 합. 부분의 합.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여 있는 총체적인 나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상 씨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민상 씨도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럼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얼굴이 뭐 톰 크루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나보다 날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언제나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멋진 사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나 패배자죠. 언제나 잘난 게 없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그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날씬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민상 씨랑 같이 있을 때 유민상 씨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고 편안하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상 씨는 왜 나를 좋아하세요? 나는 날씬하지도 않은데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그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잘 안 생기죠.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거절당할까봐 쪽팔리진 않습니다. 거절은 어차피 늘 당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1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쪽팔리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단절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혹시 꾸민 성함이 꾸민기. 어떻게 네, 저는 곽나라라고 합니다. 28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희라고 합니다. 네. 39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셨으면은 그 네. 2화나 4화에서의 그 제 침묵 장면도 보셨겠네요? 아, 내 얘기 금지요? 아니요, 그 전에 솔직히 혼자 가는 거를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어떡해. 정신 차려요. 네, 아마 보통 네. 이제 그게 제 보통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혹시 어떤 상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네. 뭔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저랑은 네.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으세요?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술도 좋아하세요? 네? 술 좋아하세요? 아, 술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옆에서 마셔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제가 네. 막 많이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퇴근하고 네. 보통 뭐 하세요? 제가 일을 아무래도 지방에서 좀 숙소에서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일하고 할 때는 그냥 일하고 쉬고만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아예 끝나고 서울 와서 쉴 때는 이제 그때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소개팅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집에 소개팅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른 건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하하. 지나치게 정직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유머와 위트가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술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옆에서 마셔주는 것까진 괜찮은데 제가 네. 막 많이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퇴근하고 네. 보통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스케줄이 잡히면 스케줄을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네. 편안하게 네. 흘러가면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은 네. 하지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궁금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성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네. 없냐는데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른 건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하. 네. 하하.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드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뭔가 잘 돼가지고 그분과 뭐 발전될 여지가 있다 싶은 자리가 되면 그냥 바뀝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사적인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상은 알고 계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그런 네. 현상이 있구나는 네.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현상이 왜 생길까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은 오래 해보셨어요? 깊게? 왜냐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도 이랬었거든요. 네. 네.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토대로 바꿔볼 시도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 소개팅을 할 때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네. 계속 여자분한테
그러한 기본 전제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고요. 네, 네. 저는 이럴 때 말을 못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나는 잘하고요. 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네.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네. 뭔가 던져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이게 좀 성에 차시는 답변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연인 사이가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라든지 소개팅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그것들을 토대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남을 가졌을 때는 딱 처음 만난 거니까 제가 타인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만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거 참 좋아하시네요. 근해 공식 좋아하시나 봐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뭐 여러 그 부분에 네. 합으로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훅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뭐 미숙한 점도 있고 고쳐야 될 그쵸. 단점도 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그냥 다 더하고 빼서 섞어버렸을 때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좀 네. 많이 네.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약간 말씀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볼 때는 약간 포인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상대가 뭘 물어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좀 쉬고 잘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면 돼요. 네. 말이 안 나오면 몸짓으로 라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편하게 이어가 보는 성공적인 경험. 그렇죠. 더하기 상대가 아 나를 그래도 좀 존중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끔 하는 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